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화려한 환갑 잔치상 위에는 최고급 한우와 비싼 전복찜이 정말 맛있겠다.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자 큰 며느리 왔니? 그 비싼 명품 가방은 바닥에 두지 말고 이쪽 상석에 얼른 앉아라. 우리 둘째는 잘 나가는 의사라 그런가 용돈 봉투가 왜 이리 두꺼워? 친정이 수백억대 부자인 첫째 며느리와 잘 나가는 의사인 둘째. 며느리는 왕비처럼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서 돈과 직업으로 며느리를 철저하게 계급화하는 강말순의 얄미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백수 서방둔 막내야.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 왔으면 거북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너는 거기 구석에서 전이나 마저 바싹 붙여라. 평범한 집안 출신의 무능한 남편을 둔 막내 며느리. 남이녀에게 허락된 자리는 환풍기도 돌아가지 않는 비좁고 축축한 주방 구석뿐이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남이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산더미 같은 동태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 파출부 취급을 받던 남이녀의 허른 손등 위로 뜨거운 기름이 사정없이 튀어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잔혹한 며느리 계급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던 친정아버지. 나기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돌아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40년 묵은 지독한 복수를 향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귀한 딸 자식이 하녀 취급을 받고 지낸다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계신 곳까지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두꺼운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손가락마다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거만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환갑이시라고 기죽이지 말라며 따로 챙겨 보내신 순금 두꺼비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눈이 다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구나. 역시 뼈대 있는 부잣집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강말수는 묵직한 순금 두꺼비를 얼굴에 비비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는 곧이어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둘째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수표가 두툼하게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병원 수익금에서 따로 빼둔 2천만 원짜리 수표이니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 가실 때 쓰세요. 아이고, 우리 똑똑한 의사 며느리 덕에 이 시어미가 호강을 다 누린다. 너희 둘 덕분에 내가 동네 노인정에서 어깨에 힘이 팡팡 들어가는다니까. 강말수는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손을 번갈아 덥석덥석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출장 뷔페에서 부른 요리사들이 최고급 참치를 썰어내며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와 화려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거실은 그야말로 돈 있는 자들만의 콧대 높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같은 거실에서 불과 10발자국 떨어진 주방의 풍경은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되어 시퍼런 기름 연기가 주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이녀는 눈이 따가워 연신 헛기침을 해대면서도 한시도 뒤집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오늘 찾아올 수십 명의 손님을 먹일 육전과 동태전 그리고 호박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홀로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5일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어깨는 이미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싸구려 분홍색 앞치마는 고기 핏물과 기름때로 찌들어 원래의 색깔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교만한 웃음소리는 남이녀의 얇은 가슴을 날카로운 톱으로 써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덜컹거리며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목소리에 남이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10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뻔뻔한 식충이었습니다. 여보, 덥다. 차가운 얼음물 한 잔만 시원하게 떠다 줘. 당신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직접 냉장고 열어서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70인분 전을 혼자 다 부치고 찌개까지 끓이는 거 안 보여요. 남이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아, 시끄럽게 진짜. 형수님들은 처가에서 돈을 억 단위로 싸들고 오는데 당신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남편은 방금 부쳐낸 따뜻한 육전 하나를 맨손으로 낼름 집어먹고는 거실로 쪼르르 도망쳐버렸습니다. 남이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떨어지는 눈물을 훔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시골에 홀로 계신 친정아버지가 더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지옥 같은 1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하다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그녀는 시댁에서 영원한 천덕꾸러기이자 돈 안 드는 하녀였습니다. 그때 달궈진 무쇠 프라이팬에서 커다란 기름방울이 거칠게 튀어올라 남이녀의 손등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벌겋게 살같이 부어오르고 투명한 물집이 잡히자 남이녀가 억눌린 비명을 뱉어냈습니다. 그 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거실에 있던 강말순이 득달같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강말순의 뾰족한 얼굴에는 걱정 대신 지독한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어른 잔칫날에 재수없게 비명을 질러대고 난리야. 배워먹지 못해서 눈치까지 바닥이냐. 강말순의 매서운 소나기가 뻗어나오더니 남이녀의 야윈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어머니,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시끄러워. 핑계는 집어치워. 내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니까 전이 다 타서 새까매진 꼴을 보란 말이다.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친정년이 밥값이라도 하려면 입 다물고 똑바로 일이나 해. 우리 귀한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 비위 상하게 생겼으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마저 붙여라.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뒷베란다로 막내 며느리를 내쫓는 강말순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남이녀는 쫓기듯 뒷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얇은 신문지를 깔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화끈거리는 화상 자국보다 가슴 깊이 파인 상처가 수천 배는 더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명태살을 차가운 기름에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티셔츠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저택의 으리으리한 철문 밖에는 낡고 해진 점퍼 차림의 노인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남이녀의 친정아버지 나기철이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뭉툭한 두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로 정성스레 싼 꿀단지와 홍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귀한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몇 달치 막노동 일당을 모아 산 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행색이 혹여나 딸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거울을 수십 번이나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낡은 구두를 꺼내 신고 얼룩진 곳을 소매로 연신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길이었습니다. 대문은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시끌벅적한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기철은 조심스럽게 넓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번쩍이는 대리석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불빛 속에서 거들먹거리는 강말순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지만 나기철의 뇌리 속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교만하고 흉측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나기철은 딸이 무시당할까봐 이 결혼을 10년 전에 결사반대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는 딸의 간절한 눈물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악연을 무덤까지 조용히 안고 가겠다 다짐하며 10년 동안 철저히 숨죽여 살아온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자신의 모든 억울함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따뜻한 거실에서 쫓겨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어두운 뒷베란다로 향하는 순간 그 헛된 맹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전을 붙이는 여자는 분명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그의 막내딸 미녀였습니다. 딸의 붉게 헐어버린 손등과 눈물 범벅이 된 핏기 없는 얼굴을 확인한 나기철의 심장이 시퍼렇게 멎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 거실에서 울리던 강말순의 독설이 사실은 무고한 자신의 딸을 향한 끔찍한 저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친정년이라니. 강말순이 뱉어낸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이 예리한 비수가 되어 나기철의 고막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나기철은 당장이라도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들어가 강말순의 멱살을 틀어쥐고 잔치상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노인의 행패로는 10년 동안 짓밟힌 딸의 찬란한 청춘과 40년 묵은 원한을 온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기철의 거친 오른손이 자신의 앙상한 가슴팍을 사정없이 퍽퍽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능함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 저런 끔찍한 생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그의 굳은 머릿속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비바람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캄캄한 여름밤이었습니다. 강말순의 아버지가 진 막대한 도박빚 때문에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치자 나기철은 강말순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던 강남의 비옥한 과수원, 땅과 집문서까지 명의신탁으로 고스란히 넘기며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순수하게 마음에 품었던 첫사랑, 말순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없다는 바보 같은 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빚을 모두 청산하고 위기를 모면하자 강말순의 집안은 적반하장으로 나기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나기철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맨몸으로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강말순은 오히려 나기철의 비싼 땅을 팔아치워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졸부로 거듭났습니다. 그 피 묻은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저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지금 강말순은 나기철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그의 하나뿐인 딸을 파출부 부리듯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기철은 바닥에 뒹구는 깨진 꿀단지와 홍삼 상자를 낡은 구두로 무참히 짓밟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잔치판에 소리를 지르며 난입하는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향해 무겁고도 서늘한 발걸음을 조용히 내디뎠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어느새 거대한 태산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 서려 있던 애잔함은 맹수처럼 차갑고 매서운 살기로 완벽하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내 귀한 딸의 눈에서 흐른 붉은 피눈물은 너희들의 뼈와 살을 깎아 천배 만배로 갚게 해주마. 나기철은 차가운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피의 맹세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숨죽이던 복수기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나기철의 핏발선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뚜렷한 목적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설프게 딸의 손을 끌고 나와 도망치는 것으로 이 비극을 끝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강말순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저 역겨운 재산과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녀를 가장 밑바닥의 지옥으로 끌어내린 치밀한 계획이 그의 차가운 이성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골목 어귀를 빠져나온 나기철은 시골로 내려가는 심야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향해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밤새 덜컹거리는 차가운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에 도착한 나기철은 동이 트기도 전에 허름한 마당에 묵묵히 들어섰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냉기도는 안방으로 들어간 그는 망설임 없이 방 한 구석에 자리한 낡고 묵직한 자개 장롱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두꺼운 손으로 삐걱거리는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곰팡내와 퀴퀴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장롱 밑에 깔린 낡은 이불 더미를 밖으로 걷어내고 가장 밑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두꺼운 나무 합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컴컴한 공간 아래에는 무거운 쇳덩이,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검은 나무 괴짝 하나가 40년의 지독한 침묵을 지키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나기철은 품속 깊은 곳에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녹슨 열쇠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정확히 맞춰넣고 있는 힘껏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봉인되어 있던 자물쇠가 마침내 스르륵 풀렸습니다. 나기철은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괴짝의 무거운 뚜껑을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선명한 붉은 인감도장, 자국과 함께 차곡차곡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빳빳한 종이 서류의 겉면에는 명의신탁 계약서라는 굵고 뚜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강말순의 아버지가 직접 손가락에 피를 내어 지장을 바른 막대한 금액의 차용증 원본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강말순 일가가 소유한 모든 재산과 빌딩들이 사실은 나기철의 것임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억울한 진실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40년을 그림자처럼 죽어 지내며 지켜온 생명줄이었습니다. 나기철은 누렇게 바랜 종이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정성스레 쓰다듬으며 무겁게 가라앉은 눈으로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강말순의 오만방자한 웃음소리와 잘난 며느리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딸의 가녀린 어깨가 다시 뇌리에 스치자 나기철의 탁한 눈동자에서 마침내 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기철은 서류 뭉치를 앙상한 가슴에 터질 듯이 꽉 품은 채 섬뜩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강말순 내년이 겁도 없이 감히 내 새끼를 함부로 건드려. 내가 그토록 자랑하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나기철의 낮고 쉰 목소리가 시퍼런 칼날처럼 텅 빈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내일 아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 강말순 일가가 뻔뻔하게 누리던 저 화려한 천국은 갈기갈기 찢겨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40년 전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그녀는 왜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그토록 잔인한 누명을 씌웠을까요? 나기철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지독한 질문을 허공에 던지며 낡은 괴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빛바랜 차용증과 명의신탁 서류는 오랜 세월의 묵은 먼지를 머금은 채 서늘한 진실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위를 가로지르는 붉은 지장 자국은 마치 억울하게 흘렸던 나기철의 뜨거운 눈물처럼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나기철은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의 드넓은 과수원과 번듯한 기와집을 소유한 뼈대 있는 분홍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박한 마음속에는 이웃집에 살던 가난하고 어여쁜 풋사랑 강말순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시간은 강말순의 아버지가 지독한 투전판에 빠져 천문학적인 사체의 빚을 지면서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굵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여름밤이었습니다. 시퍼런 낫과 두꺼운 몽둥이를 든 사채업자들이 강말순의 대문짝을 박살내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늙은 아버지를 진흙탕에 무자비하게 꿀려놓고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예쁜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며 사납게 악을 썼습니다. 비에 젖은 불쌍한 생쥐꼴로 머리채를 잡힌 채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강말순을 본 나기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구를 뚫고 뛰어들어가 사채업자들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빚을 전부 갚아줄 테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라. 나기철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과수원 땅 문서와 집 문서를 품에서 꺼내어 사채업자들 발밑에 거침없이 내던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강말순 집안에 명의신탁한다는 치명적인 계약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찍어주며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강말순의 아버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차용증을 덜덜 떨며 써주었습니다.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평생 이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맹세하던 그 비굴하고 간절했던 늙은이의 목소리가 나기철의 귓가에 아직도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탐욕은 하늘이 내린 숭고한 은혜를 가차없이 짓밟고 역겨운 배신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빚을 모두 청산하고 사채업자들이 물러가자 강말순의 아버지는 끔찍한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강남 땅의 어마어마한 가치에 눈이 멀어 나기철을 영원히 쫓아낼 흉악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기철이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쌈짓돈마저 훔치려 한 파렴치한 도둑이라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급기야 나기철이 읍내 다방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칠 궁리를 했다는 더러운 모함까지 덧붙여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 청년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나기철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한가운데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가장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던 것은 땅바닥에 쓰러진 나기철을 바라보던 강말순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인간 말종 도둑놈아.
강말수는 나기철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매몰차게 침을 뱉고 뒤돌아섰습니다. 나기철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오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말순의 아버지가 등 뒤에서 시퍼런 낯을 쥐고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강말순마저 죽여버리겠다고 조용히 협박하는 바람에 혀를 꽉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 나기철은 단돈 10원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 낯선 시골 구석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뼈가 부서져라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동안 강말순의 집안은 나기철이 남겨준 강남 땅이 수백 배로 폭등하며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 묻은 작물로 높은 빌딩을 올리고 서울 한복판에 대저택을 지어 평생을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나기철의 핏발선 눈동자가 손에 쥐어진 차용증의 붉은 지장에 매섭게 꽂혔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꾹꾹 억눌러왔던 울분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 전신을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선의를 무참히 짓밟고 일어선 그 악마 같은 무리가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남이녀마저 파출부 취급하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환갑잔치에서 며느리 계급장으로 첫째와 둘째는 왕비처럼 떠받들고 내 새끼는 얼어붙은 뒷베란다로 내쫓던 그 역겨운 광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어 벌겋게 달아오른 딸의 손등을 떠올리자 나기철의 텅 빈 가슴 속에 시퍼런 살기가 용암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 뼈와 살을 뜯어먹고 무서운 괴물이 된 인간들이 감히 내 귀한 새끼를 노예 취급해. 나기철의 쉰 목소리가 텅 빈 냉골 방안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들을 하나도 구겨지지 않게 두꺼운 검은 가죽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40년 전에 멍청하고 순진했던 청년 나기철은 어젯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남은 생애는 오직 강말순 일가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끌어내릴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나기철은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가장 단정한 낡은 검은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에 묻은 하얀 흙먼지를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내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그의 걸음걸이는 태산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는 곧장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첫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차가운 얼굴로 차창 밖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버스가 서울 요금소를 지나 화려한 빌딩 숲으로 들어서자 나기철은 굵은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가죽 봉투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대형 법무법인의 회전문 앞이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로비에 들어선 남루한 행색의 노인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길 잃은 분들이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나기철은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품속에서 묵직한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퍽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류의 진짜 주인을 되찾아줄 가장 지독하고 피냄새 잘 맡는 사냥꾼을 당장 내 눈앞으로 불러오시오. 나기철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위압감에 직원은 등골이 오싹해져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VIP 접견실의 푹신한 소파에 마주 앉은 50대의 대표 변호사는 나기철이 내민 40년 전의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넘기던 변호사의 날렵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낡은 문서들이 가리키는 재산의 규모는 수백억 대를 훌쩍 넘어 강말순 일가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알짜배기 빌딩의 숨통을 단숨에 쥐락펴락할 만큼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명의신탁 원본과 채권 서류들이 모두 진짜란 말입니까? 40년 전 문서인데도 인감증명과 지장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니 이것은 법적으로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사형 선고장입니다. 시효의 문제도 명의신탁해지라는 명확한 법리로 돌파할 수 있는 기막힌 증거물입니다. 변호사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나기철을 두려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강말순이 소유한 강남의 수백억 대 빌딩과 호화로운 대저택 그리고 며느리들 이름으로 은밀하게 굴리고 있는 모든 차명 계좌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의 노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회장님, 이 서류만 있으면 당장 오늘 오후라도 강말순 일가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나기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었습니다. 딸의 처절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10년을 갈아온 시퍼런 칼날이 마침내 칼집을 뚫고 나온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나기철은 탁자 위로 무거운 몸을 쑥 숙이며 매서운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어설프게 내용 증명이나 날리면서 푼돈이나 되찾는 시시한 짓거리는 절대 하지 마시오. 그 오만한 집안년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돈줄이 끊겨 서로의 살을 물어뜯고 발악하도록 쥐도 새도 모르게 핵심 자금줄부터 묶어버리시오. 강말순이 매일같이 거만하게 쓸고 닦는 7층짜리 꼬마 빌딩부터 현금이 쏟아지는 법인 통장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꼬박꼬박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까지 단 10원도 남기지 말고 씨가 마르도록 싹 다 얼려버리란 말이오. 나기철의 묵직한 명령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잔혹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강말순이 돈이라는 권력으로 쌓아올린 가짜 성벽을 밑바닥부터 하나씩 박살낼 참이었습니다. 오직 돈이 전부인 천박한 인간들은 텅 빈 지갑 앞에서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서로를 배신한다는 추악한 본성을 나기철은 누구보다 잘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명심하시오. 그 잘난 여자들이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넘길 돈조차 없어서 피를 토하며 길바닥에 알거지로 나앉게 만드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요. 변호사는 노인의 탁한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광기와 무서운 복수심에 마른 침을 삼키며 즉시 로펌 내 최고의 정예 변호사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같은 시각 나기철이 무서운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강말순은 대저택 거실에서 달콤하고 나른한 오후를 뻔뻔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환갑잔치에서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받은 수천만 원의 수표 다발을 비단 방석 위에 부채처럼 늘어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역시 세상 인생은 돈이 최고야. 내 핏줄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니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강말순은 이 화려한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오만하게 고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제 손등에 화상을 입고 쫓겨나 일하던 막내 며느리 남이녀의 존재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친정의 며느리를 마음껏 짓밟으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매일 확인하는 역겨운 유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막내 그 군뱅이 같은 년은 아직까지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느냐? 당장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마당에 있는 질긴 잡초나 맨손으로 다 뽑으라고 시켜라. 강말순의 시퍼런 호통에 남이녀는 퉁퉁 붓고
진물이 흐르는 손등을 꽉 쥐고 차가운 바닥을 박박 닦으며 속으로 처절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시집살이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깊게 체념하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남이녀는 아직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40년 묵은 거대한 파멸의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펌의 모든 수임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고 건물을 나서는 나기철의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도심에 번쩍이는 전광판 불빛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기철은 두 주먹을 떨며 환희에 찬 웃음을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래성도 밑바닥의 모래 한 줌만 교묘하게 빼내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40년 동안 벼려왔던 나기철의 복수의 칼날이 대형 법무법인의 집행을 타고 강말순의 화려한 왕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나기철이 던진 치밀한 가압류의 덫은 강말순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수백억 대의 알짜배기 부동산과 자금주를 향해 소리 없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강말순 소유의 7층짜리 꼬마 빌딩과 대형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로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기습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토해내며 강말순이 동네 노인정에서 군림할 수 있게 해주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굵은 목통을 단숨에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며느리들 이름으로 교묘하게 쪼개놓았던 수십 개의 차명 예금 계좌와 법인 통장들마저 은행 전산망을 통해 일제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나기철은 강말순의 숨통을 단번에 끊지 않고 서서히 피 말리듯 조여가며 오직 돈이라는 끈으로만 묶여있는 그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물어뜯는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마수가 가장 먼저 덮친 곳은 다름 아닌 강말순의 교만한 오후의 일상이었습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시간 강말순은 강남 최고급 백화점의 VIP 전용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비싼 홍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찰싹 달라붙어 콧소리로 교태를 부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직원이 하얀 실크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들고 온 5천만 원짜리 악어가죽 한정판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이 대한민국 전체에 딱 3개만 들어온 아주 귀한 물건인데 다음 달 사교 모임에 들고 가면 제 품위 유지에 딱 좋지 않겠어요. 뭐냐? 우리 뼈대 있는 부잣집 큰 며느리가 어디 가서 기죽으면 절대 안 되지. 당장 내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라. 강말순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스대며 한도 무제한의 검은색 VIP 신용카드를 거만하게 꺼내어 직원에게 휙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질세라 진열장에 놓인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리키며 탐욕스러운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무거운 수술복 입고 병원에서 고생하는데 저 반짝이는 목걸이 하나만 하얀 목에 걸면 피로가 싹 다 풀릴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똑똑한 의사 며느리 목에 그깟 예쁜 돌멩이 하나 못 걸어주겠니? 그것도 내 카드로 같이 일시불 결제해라. 강말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가식적인 아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꽂은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말기를 여러 번 두드리며 진땀을 뻘뻘 흘리더니 이내 창백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은행 측의 긴급 요청으로 거래가 전면 정지된 상태라 승인이 아예 불가능하십니다. 뭐라고? 이 멍청하고 눈치 없는 거사.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한도 초과 타령이냐. 기계가 고장난 게지. 당장 너희 매니저 이리 튀어오라고 해. 강말수는 핏대를 시뻘겋게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강말수는 콧방귀를 뀌며 비싼 가죽 지갑에서 수표책을 신경질적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스마트폰이 마치 발작하듯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10년 넘게 강말순의 자산을 전담해서 관리하던 주거래 은행의 VIP 센터 지점장이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와 며느님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법인 통장까지 오늘 오전자로 전부 법원 가압류 조치로 묶여버렸습니다. 가압류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내 돈이 수백억인데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계좌를 함부로 묶는단 말이냐? 저희 은행 쪽에서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만 40년 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지금 당장 단 10원도 인출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점장의 공포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에 강말순의 거만한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져나가며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백억의 현금줄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다는 현실에 그녀는 두 다리에 훅 힘이 풀려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강말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첫째 며느리의 맑은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하늘의 신처럼 떠받들며 온갖 아양을 떨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만지작거리던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점원 쪽으로 신경질적으로 툭 밀어 던지며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강말순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몰래 무리하게 기획부동산에 갭 투자하시다가 사기라도 몽땅 당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분명히 요즘 부동산 시장 위험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똥고집 부리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결국 집안에 이 사단을 내셨네요. 전 지금 당장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급한 임원 결제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겠네요. 이 가방은 안 살 테니 어서 빚잔치나 알아서 수습해 보세요. 돈줄이 막혔다는 사실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하자마자 첫째 며느리는 쓰러져 헐떡이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는 텅 빈 라운지를 차갑게 울리며 쏜살같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말수는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황급히 곁에 서 있던 둘째 며느리의 실크 블라우스 소매를 동아줄 잡다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역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방금 날아온 병원 운영 자금 차명 계좌 동결 문자를 확인하고는 극심한 패닉에 빠져 눈을 획 뒤집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쑤시고 다니셨길래 M1 제 병원 통장까지 가압류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금 덜 내려고 제 이름 빌려간 통장들이 다 묶이는 바람에 이러다 제 병원까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당장 오늘 안에 제 돈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 다 풀어내지 않으면 저 어머니고 뭐고 다 모른 척하고 경찰에 고발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간과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입안의 혀처럼 굴던 둘째 며느리는 악을 쓰며 강말순의 늙은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오직 돈과 허영이라는 끈으로만 묶여있던 가족이라는 모래성이 단 한순간에 자금 동결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각자의 입속을 챙겨 흩어지며 서로에게 비수를 꽂고 도망치는 며느리들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말수는 텅 빈 VIP 라운지 한가운데서 서서히 숨통을 옥죄어오는 공포와 배신감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처절한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나기철을 맨몸으로 내쫓았던 그 잔혹한 업보가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그녀의 정수리에 꽂힌 것입니다. 같은 시각 대저택의 좁고 어두운 주방에서는 막내 며느리 남이녀가 여전히 홀로 고단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끓는 기름에 데워 진물이 흐르는 손등을 얇은 거즈로 대충 감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잔치 설거지를 박박 문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가 벌어진 화상 상처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부서질 듯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능한 남편이 사색이 되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0년째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매일 빈둥거리며 아내의 등골을 파먹던 그는 최근 강말순 몰래 엄청난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주식 리딩방에 전 재산을 베팅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린 막장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비싼 셔츠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겁에 질린 얼굴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흉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 강남 건물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줄줄이 붙고 우리 집안 모든 계좌가 하루아침에 싹 다 막혔대. 나 지금 험악한 사채업자 놈들한테 쫓기고 있어. 잡히면 내 장기부터 싹 다 털려서 죽는단 말이야. 당장 당신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3천만 원만 급하게 융통해 오라고 해. 빨리 전화를 걸란 말이야. 무고한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가난한 처가의 쌈짓돈마저 노리는 남편의 역겨운 얼굴을 보자 남이녀의 동공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동서들의 계급 차별 속에서도 오직 고향에 홀로 계신 친정아버지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루 한 끼 겨우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뙤약볕에서 막노동으로 흘린 피땀 어린 돈마저 남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쓰려는 파렴치한 태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억눌러왔던 10년 묵은 서러움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늙고 병든 내 친정아버지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딴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요. 당신이 밖에서 몰래 처당한 그 더러운 사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난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구석 빚쟁이들 뒷바라지 절대 못 해먹겠으니까. 남이녀가 기름때가 묻은 분홍색 고무장갑을 대리석 바닥에 있는 힘껏 퍽 소리가 나게 패대기치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저항에 당황한 남편은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아내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 쥐뿔도 없는 가난뱅이 년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밥만 축내더니 이제 와서 남편을 버리려고 들어 오늘 내가 널 아주 죽여버린 태자. 하지만 남편의 손이 남이녀의 야윈 얼굴에 닿기도 전에 대저택의 무쇠 철문이 마치 폭탄이 터지듯 쾅 소리를 내며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시퍼런 흙발을 한 채로 잔디마당을 짓밟으며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능한 막내 아들의 목숨줄을 틀어쥔 사채업자들마저 강말순의 자금 동결과 파산 임박 소문을 뒷골목 끈앞풀들을 통해 귀신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떼인 돈을 단돈 1원이라도 먼저 회수하기 위해 살벌하게 몰려온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에 진열된 수천만 원짜리 수입 도자기들과 고급 오디오를 쇠파이프로 깡그리 박살내며 남편의 멱살을 개 끌듯 틀어쥐었습니다. 당장 이 집구석에 돈 될 만한 거 싹 다 쓸어 담고 강말순이 그 늙은 여우년 어딨는지 당장 찾아내서 내 눈앞에 무릎 꿇려.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10년간 굳건했던 시댁의 위엄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꿀꿀대며 깨진 유리 조각 위를 질질 기어다녔습니다. 남이녀는 그 처참한 아수라장 속에서 주방벽에 몸을 기댄 채 서늘한 체념과 알 수 없는 묘한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에서 넋이 나간 채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온 강말순이 박살난 현관문을 들어서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집 내 비싼 물건들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이 도둑놈들아. 강말순이 핏대를 세우며 달려들었지만 덩치 큰 사채업자의 매서운 손짓 한 번에 그녀는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단옷이 무참히 구겨지고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나뒹구는 강말순의 꼴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는 늙고 비참한 쥐새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들을 발밑에 두고 여왕처럼 군림하던 시어머니의 콧대는 단 하루 만에 가장 굴욕적인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이 파멸의 지옥도를 대문 밖 차가운 골목길에 세워진 낡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의 뼈저린 한을 품고 잔혹한 사냥꾼으로 부활한 복수자 나기철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무릎 위에는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 원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실시간으로 쏘아보내는 수십 장의 가압류 집행 완료 보고서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선팅이 된 차창 너머로 빚쟁이들에게 뒷덜미 잡혀 질질 끌려가는 사위의 비참한 꼴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 강말순의 초라한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밑바닥에 돈줄을 끊어버리자마자 잘난 며느리들은 기생충처럼 도망치고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짓밟히는 이 광경이야말로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강말순, 내년이 내 순정을 짓밟고 내 귀한 딸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대가가 고작 저런 추악한 쓰레기 핏줄들이었더냐.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저 대저택이 당장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의 숨통을 옥죄는 가장 끔찍한 생지옥이자 비참한 무덤이 될 것이다. 나기철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차가운 비웃음이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깊고 탁한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 여기서 멈추거나 서두르지 않고 독사처럼 그들의 목을 천천히 말려 죽이며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감상할 작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붉은 해가 떠오르면 대형 로펌의 냉혹한 법원 집행관들이 시뻘건 본압류 딱지를 수백 장 들고 저 대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나기철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굽은 등을 깊숙이 기대며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딸의 어릴 적 빛바랜 사진을 뭉툭한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참아내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억울한 누명도 빼앗긴 재산도 아닌 바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억눌려 살아온 가엾은 딸 라미녀의 상처였습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아픈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승리로 뒤바꾸어 딸의 앞길에 눈부시게 뿌려줄 모든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늙은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맹렬하게 요동치며 다음 날의 폭풍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비싼 가죽 소파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돈 될 만한 물건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붙이시오. 차가운 법원 집행관의 명령과 함께 대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집행관들이 군대처럼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을 에워쌌습니다. 어제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거실이 반파된 데 이어 오늘은 국가의 냉혹한 법망이 그녀의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기 위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내 집에서 구두발 치우고 썩 나가지 못해. 강말순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지만 집행관들은 그녀의 비명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시뻘건 본압류 딱지들이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와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 그리고 번쩍이는 샹들리에 위로 핏자국처럼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강말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순금 두꺼비를 꽉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다가와 그녀의 품에서 억지로 금두꺼비를 빼앗아 그 위에도 가차없이 붉은 딱지를 찰싹 붙여버렸습니다. 이건 내 큰 며느리가 내 환갑이라고 특별히 사온 귀한 내 보물이란 말이다. 당장 돌려줘. 채무자 강말순 씨 본 물건을 포함한 이 집안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현재 40년 전명의 신탁해지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의 물건이라도 임의로 훼손하거나 밖으로 빼돌리시면 형사 고발 조치되어 감방에 수감되실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얼음장 같은 경고에 강말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살난 현관문 사이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텅 빈 거실을 압도하며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입구를 향했고 그곳에는 낙지만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나기철이 태산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굽었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탁했던 눈동자는 맹수처럼 매서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기철은 거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강말순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두꺼운 가죽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강말순, 내년이 평생을 내 피눈물로 지은 밥을 처먹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니 이제 그 더러운 죗값을 치를 시간이 왔구나. 나기철의 낮고 쉰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처럼 거실의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습니다. 강말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고 40년 전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내쫓았던 나기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40년 전에 도망쳤던 그 도둑놈 나기철이 아니냐?
내가 도대체 무슨 수작으로 내 저택에 들어와서 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강말순의 찢어질 듯한 비명에 나기철은 소리 없이 비웃으며 가죽 봉투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를 팍 끄집어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이 멍청한 늙은이야. 이것이 바로 40년 전 내 아비가 나에게 강남 땅과 집을 통째로 넘기며 찍었던 명의신탁원본 계약서와 내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갚아준 사채 빚의 차용증이다. 내년이 훔쳐서 평생을 기생충처럼 갉아먹은 이 저택과 빌딩들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란 말이다. 나기철이 허공에 펄럭이는 붉은 지장이 선명한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자 강말순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나기철이 빚을 견디지 못해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드러난 진실의 증거 앞에서 그녀의 오만했던 세상은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것도 모자라 평생 벌레처럼 무시하던 남자가 이 사형 선고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강말순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이 파멸의 현장에 때마침 고급 세단 2대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쾅 열리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갑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 왔니? 어서 이 미친 노인네 좀 경찰에 신고해서 내쫓아다오. 강말순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듯 바닥을 기어가며 첫째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벌레가 몸에 닿은 것처럼 기겁하며 강말순의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어디서 감히 파산한 주제에 제 비싼 옷에 손을 대세요. 당신 집안이 사기쳐서 숨겨둔 빚더미 때문에 어제 제 친정아버지 회사까지 주가가 폭락해서 발칵 뒤집혔단 말입니다. 이 사기꾼 집안과는 오늘부로 영원히 끝이니 당장 이 이혼 서류에 당신 첫째 아들놈 지장이나 찍어서 법원으로 보내세요. 첫째 며느리가 내동댕이 친 서류 봉투가 강말순의 뺨을 매섭게 후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질세라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 온 날인된 이혼 소장을 강말순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몰래 굴리던 차명 계좌가 몽땅 가압류당하는 바람에 제 병원까지 하루아침에 부도나게 생겼어요. 제가 미쳤다고 이거지 소굴에 빈대처럼 붙어서 평생 빚잔치나 하면서 당신들 똥구멍을 닦아주겠어요. 제 변호사가 당신들 재산 한 푼까지 싹 다 털어서 위자료로 뜯어낼 테니 길바닥에 나앉아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돈 냄새가 끊기자마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등에 비수를 꽂고 돌아서는 두 며느리의 배신에 강말순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귀하게 떠받들어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강말순의 절규에도 두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코웃음을 치며 자신들의 고급 세단을 타고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통쾌한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주방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막내 며느리 남이녀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 동안 뒤집었었던 억울한 그늘이 거치고 차갑고 당당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녀야. 제발 내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 좀 해줘.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 서 있는 나기철의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뻔뻔하게 처가의 돈을 구걸하는 남편의 구역질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이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자신의 발밑에서 꿀꿀대는 남편을 역겹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늙은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 같은 쓰레기 기생충을 살리는 데 쓰라고. 내가 그토록 쥐뿔도 없다고 무시하던 내 친정아버지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어미의 숨통을 끊어놓고 계신 저 위대한 회장님이시다. 이 멍청한 인간아. 남이녀의 폭탄 같은 선언에 핏발선 남편의 두 눈이 터질 듯이 커지며 경악으로 얼어붙었고 바닥에 엎어져 있던 강말순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10년 동안 파출부 취급하며 짓밟았던 며느리가 바로 자신들을 지옥으로 쳐넣은 사형 집행인의 친딸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나기철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랑하는 딸 남이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얇은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 오만하고 썩어 빠진 악마들아. 내가 바로 10년 동안 너희들이 벌레 취급하며 피눈물을 뽑아냈던 이 아이의 친정애비다. 내 귀한 새끼가 어제 환갑잔치에서 얼어붙은 뒷베란다로 쫓겨나 화상 입은 손으로 덜덜 떨며 전을 붙이는 꼴을 보고 내 억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느냐. 나기철의 포효에 강말순과 남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돈어른 제가 정말 눈이 멀어 미친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강말순이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지만 나기철의 눈동자에는 티끌만 한 자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이녀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팍 꺼내어 떠는 남편의 얼굴에 흩뿌리듯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너 같은 기생충을 먹여 살린 내 피눈물의 영수증이자 이혼 서류다. 내가 도장 찍을 필요도 없이 이미 내 변호사가 유책 배우자인 널 상대로 소송 걸어놨으니 넌 꼼짝없이 평생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며 썩어가게 될 거야. 남이녀가 지긋지긋한 낡은 분홍색 앞치마를 훌렁 벗어 허공으로 시원하게 내팽개치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극강의 카타르시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구역질 나는 쓰레기장에는 볼 일 없으니 그만 나가시죠. 남이녀는 아버지 나기철의 단단한 팔짱을 꽉 끼고 붉은 압류 딱지로 도배된 거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부녀의 뒤로 집행관들의 고함 소리와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강말순의 통곡 소리가 교향곡처럼 통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남이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시원하게 날려주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환한 미소가 눈부시게 피어올랐습니다. 나기철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며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그녀를 공주처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40년의 원앙과 10년의 며느리 지옥을 부수고 나온 부녀의 발걸음 앞에는 이제 찬란한 해방의 길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수백억 재산을 잃고 알거지로 쫓겨난 강말순의 운명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낡은 이불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빚쟁이들에게 쫓겨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강말순은 살기 위해 과연 어느 진흙탕을 기어 다니게 될까요? 그녀의 처절한 몰락의 끝에 나기철 부녀가 설계해둔 가장 황당하고 유쾌한 덫이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권력을 쥐었던 자가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세상은 그 어떤 지옥보다 차갑고 잔인한 법입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두르던 강말순의 화려한 인생은 단 며칠 만에 시뻘건 압류 딱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단돈 10원 한 장 없는 알거지로 전락한 그녀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역 뒷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여왕처럼 떵떵거리며 군림할 수 있게 해주었던 돈이라는 모래성은 나기철의 법적 철퇴한 방에 가루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돈 냄새가 뚝 끊기자마자 굽신거리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가장 먼저 이혼 소장을 집어 던지고 매몰차게 도망쳐버렸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무능한 막내 아들마저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강말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하얀 먼지가 흉하게 내려앉았고 얇은 싸구려 점퍼 위로는 주워온 구겨진 신문지 몇 장이 처량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기가 밀려오자 강말순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반쯤 남은 차가운 컵라면 용기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이 어쩌다 이 시궁창 바닥까지 떨어져 남이 먹다 버린 국물이나 탐내는 신세가 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말순은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부여잡고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꺽꺽거리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 전 나기철을 무참히 짓밟고 쫓아내며 빼앗았던 그 피 묻은 재산이 결국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도려낸 것입니다. 그때 세찬 겨울바람을 타고 구겨진 낡은 전단지 한 장이 강말순의 신발 악호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종이를 떼어내려던 강말순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굵고 붉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미친 듯이 커졌습니다. 숙식 완벽 제공에 한 달 급여 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고수익 입주 도우미 구인 전단지였습니다. 근무지는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의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따뜻한 방과 배부른 밥 그리고 빚쟁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월급까지 준다니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강말순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전단지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은 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황급히 시외버스터미널로 달렸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는 늙은이라면 자신이 적당히 눈물 연기를 하며 비위를 맞추면 금방 삶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차피 잠시 몸을 피하고 돈을 모을 때까지만 굽신거리면 된다는 오만한 본성은 이 비참한 순간에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꼬박 반나절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굽이진 언덕을 한참 헉헉대며 올라가자 그림같이 아름다운 2층 양옥집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 마당과 번쩍이는 통유리창을 보자 강말순의 탐욕스러운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강말순은 얼룩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커다란 대문의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철문이 부드럽게 스르륵 열렸습니다. 아이고, 추운 겨울에 홀로 적적하게 지내시는 어르신을 아주 성심성의껏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요. 강말순은 마당 안으로 굽신거리며 들어서며 가식적인 콧소리로 간드러지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들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여주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말순의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멎어버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넘기며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전 막내 며느리 남이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름때에 찌든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덜덜 떨던 그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품 있는 안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남이녀의 당당한 아우라 앞에서 강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이 남의 저택 한가운데 떡하니 안방마님처럼 서 있는 것이냐? 설마 내년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가짜 구인 전단지를 길바닥에 뿌렸단 말이냐? 강말순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려던 찰나 남이녀의 등 뒤로 태산 같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급 맞춤 셔츠를 입고 윤기가 흐르는 구두를 신은 나기철이 맹수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현관문을 열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40년 전 자신이 배신하고 내쫓았던 첫사랑이자 자신의 수백억대 재산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나기철이었습니다. 이 고즈넉한 대저택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기철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에 강말순은 두 다리가 툭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내 귀한 딸 미녀가 평생 여왕처럼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내 보금자리다. 설마 일자리 하나 구하겠다고 기어들어온 곳이 하필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은 내 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나기철의 묵직한 조롱에 강말순의 얼굴은 극심한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깔아뭉개던 사돈과 파출부 취급하던 며느리 밑에서 굽신거리며 변기 청소나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바닥 알거지가 되었어도 너희 같은 것들 밑에서는 단 10원을 준대도 절대 일 안 한다. 당장 비켜라. 이 악마들아. 강말순은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을 박박 긁어모아 벌떡 일어나 대문 쪽으로 몸을 획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채 세 걸음도 걷기 전에 바깥 굽이진 언덕길에서 험악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를 맴도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제 서울역 지하도까지 자신을 쫓아와 시퍼런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채업자들의 차량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저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순간 그녀는 저놈들에게 붙잡혀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질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지독한 생존 본능과 처절한 굶주림이 강말순의 오만한 자존심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말순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나기철의 구두 코앞에 납작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발악하듯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아까는 배가 고파서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제발 저 좀 이 집 식모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밖으로 나가면 저 무서운 빚쟁이들한테 당장 죽을 목숨입니다. 무슨 일이든 개처럼 엎드려 다 할 테니 제발 따뜻한 밥 한 술만 먹여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오만하게 소리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먼지를 핥으며 비굴하게 구걸하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굴복을 내려다보며 나기철과 남이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통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이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거실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검은 비닐봉지를 툭 발로 차서 강말순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며칠 전 환갑잔치에서 남이녀가 10년 동안 억지로 입어서 고기 핏물과 기름때가 엉겨붙어 있던 촌스러운 분홍색 알치마와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나한테 가난한 집구석에서 배워 먹지 못해서 눈치가 바닥이냐고 매일 귀가 찢어지게 소리 지르셨죠. 이제 그 바닥이 도대체 얼마나 차갑고 미끄러운지 아줌마가 직접 당신 늙은 손으로 매일 박박 닦으면서 뼈저리게 배워보세요. 당장 그 앞치마 두르고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마당 장독대부터 혀가 빠지도록 닦으세요.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남이녀가 자신이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강말순의 독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섭게 갚아주자 강말순의 늙은 얼굴은 모멸감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말순은 감히 말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 기름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자신의 목에 비참하게 묶어야만 했습니다. 과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콧대를 세우던 그녀의 몸에는 이제 쉰내가 나는 하녀의 상징이 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짓밟던 며느리의 철저한 하녀로 전락하는 기막힌 갑을 역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고즈넉한 시골 저택에서는 세 사람의 기묘하고 속 시원한 한 집살이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강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꽁꽁 언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대리석 거실을 엎드려 물걸레질하는 것으로 고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나기철은 강말순이 거실 바닥을 다 닦고 나면 일부러 흙 묻은 낡은 등산화를 신고 쿵쾅거리며 얄밉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고, 이 식모 아줌마가 밥만 축 내더니 눈까지 멀었나? 거실 한가운데 시커먼 먼지가 둥둥 굴러다니잖아. 내가 매달 500만 원씩이나 주는데 당장 걸레 다시 싹 빨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닦아내. 나기철이 푹신한 최고급 안마 의자에 누워 호통을 칠 때마다 강말순은 화들짝 놀라며 걸레질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40년 전의 핏빛 복수라는 무거운 이름표는 어느새 사사건건 유치한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나기철의 통쾌하고 얄미운 시집살이 흉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레를 빨러 화장실에 갈 때면 남이녀 역시 한치의 자비도 없이 강말순을 똑 부러지게 굴렸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다 끝내면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낀 물때까지 헌 칫솔로 싹 다 벗겨놓으세요. 그리고 누가 신성하게 밥 먹을 때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돼지처럼 쩝쩝 소리를 내요? 귀에 거슬리게. 내가 지금 아버지 드실 소고기 육전 부쳐야 하니까 얼른 마당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혼자 조용히 찌그러져서 드세요. 점심시간에 주방 구석에서 찬밥을 입에 쑤셔 넣던 강말순은 남이녀의 차가운 명령에 결국 쫓겨나듯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마당 수도가에 쭈그려 앉아 얼어붙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며 강말순은 설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며칠 전 환갑잔치에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학대와 밥상머리 서름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자신의 늙은 뒤통수를 쾅쾅 내리치는 뼈저린 형벌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얇은 앞치마 사이를 매섭게 후벼 팔 때마다 그녀가 10년 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이 얼마나 사람의 눈물을 짜내는 짓이었는지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마친 강말순은 비좁고 냉기가 감도는 1층 창고방 맨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누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끙끙 앓으며 이 비참한 식모살이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서러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내며 후회한들 남의 가슴에 수만 개의 대못을 박아 찢어놓은 그 끔찍한 상처가 가짜 눈물 몇 방울에 씻겨 내려갈 리 만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서재에서 청소를 하던 중에 40년 전 나기철에 숭고했던
희생이 담긴 일기장을 읽고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찢어지도록 피눈물을 쏟아냈던 강말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좁고 축축한 1층 창고방에서 눈을 뜬 강말순의 가슴 속에는 뼈저린 죄책감과 함께 아주 간사하고도 얄팍한 헛된 희망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던 나기철의 그 절절했던 순정이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자신이 진심으로 빌고 살갑게 굴면 늙은 영감의 굳은 마음이 흔들려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을까 하는 역겨운 착각이었습니다. 강말순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짐가방 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립스틱을 꺼내어 늙고 주름진 입술에 옅게 펴바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지독한 쉰내가 나는 분홍색 앞치마 대신 화사한 연보라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챙겨 입은 그녀는 콧소리를 가다듬으며 정성껏 끓인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라버니, 아니 회장님, 날씨가 차가운데 속이라도 덮이시라고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대추차입니다요. 강말순이 굽신거리며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고 은근슬쩍 나기철의 소매 끝을 애처롭게 쥐어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대한 태산처럼 버티고 앉아있던 나기철의 굵고 거친 손이 허공을 매섭게 가르며 강말순이 내려놓은 찻잔을 퍽 소리가 나게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대추차가 거실 바닥에 흉하게 흩뿌려졌고 강말순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누가 쥐새끼처럼 주둥이에 연지곤지 바르고 역겹게 꼬리를 치라고 했느냐. 내년이 내 낡은 서재에서 40년 전 일기장을 보고 쥐어짜낸 눈물 한 방울에 내가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았다면 당장 그 썩어빠진 착각부터 대가리에서 지워버려라. 나기철의 포효하는 듯한 벼락 호통이 으리으리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핏발 선 탁한 눈동자에는 딸을 10년 동안 생지옥에 쳐넣은 악마를 향한 지독한 증오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내 순정을 짓밟고 강남 땅을 가로챈 것은 40년의 막노동으로 참아 넘길 수 있었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 자식을 10년이나 파출부 취급하며 얼어붙은 베란다로 내쫓은 그 악행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어디서 감히 가해자년이 피해자 애비 앞에서 징그럽게 화장질을 하고 예정을 들먹여? 당장 그 더러운 분홍색 앞치마 챙겨 입고 마당으로 기어나가. 나기철의 시퍼런 철퇴 같은 호통에 강말순의 알량했던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나기철은 더 이상 다정했던 첫사랑 오라버니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쥐어짜고 부숴버릴 무자비한 사형 집행관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날부터 강말순에게는 숨 쉴 틈조차 주어지지 않는 뼈가 부서지는 처절한 진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나기철은 강말순이 10년 동안 남이녀에게 시켰던 그 끔찍한 집안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노동을 그녀의 늙고 쇠약한 몸뚱이에 가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새벽 강말순은 두꺼운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얇은 분홍색 알치마만 두르고 꽁꽁 엄마당 수도가에 쭈그려 앉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 환갑잔치에서 내 딸이 산더미처럼 전을 부칠 때 내년이 뭐라고 주둥이를 놀렸느냐. 가난한 집구석에서 왔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라 하지 않았느냐. 당장 고무대야에 찬물 받아서 이 집안의 모든 겨울 이불을 내 발로 다 밟아서 빨아라. 세탁기가 멀쩡히 돌아가는데도
굳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발로 들어가 무거운 이불을 밟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강말수는 차가운 물속에서 발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무거운 이불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고무장갑조차 허락되지 않은 맨손으로 얼음물을 휘젓자 화려했던 그녀의 손등은 시뻘겋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온몸이 젖어 사시나무처럼 떨던 강말수는 산더미 같은 빨래를 널고 나서야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식어빠진 찬밥 덩어리를 입에 간신히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남이녀가 꽁꽁 얼어 터진 강말순의 손등을 서늘한 눈빛으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제가 뜨거운 기름에 손등이 되었을 때 아주머니가 제게 재수 없다며 뺨을 때리고 뒷베란다로 내쫓았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알량한 고생은 제가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버텨온 지옥에 단 하루치도 되지 않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꽁꽁 엄마당 바닥을 맨손으로 반짝이게 다 닦아놓으세요. 과거 파출부처럼 부리던 며느리의 그 얼음장 같은 멸시 앞에서 강말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짐승처럼 꺽꺽대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과 지독한 몸살기에 시달리며 냉골 같은 창고방 바닥을 뒹굴던 강말수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홀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간사한 짝사랑과 로맨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습니다. 오직 피에는 피, 눈물에는 눈물로 갚아주는 가장 잔혹하고 통쾌한 인과응보에 덧안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바닥까지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독했던 겨울의 한파가 물러가고 고즈넉한 2층 주택의 마당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층 마당 한편에 새롭게 단장한 깔끔한 상가 너머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동네 골목 끝까지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둡고 매캐한 시댁 주방에서 40세 남이녀가 짐승처럼 억눌려 지내며 둘렀던 낡은 분홍색 앞치마는 이제 산뜻하고 깨끗한 하얀 조리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든든하게 마련해준 1층 상가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녀 반찬이라는 번듯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끔찍한 시어머니의 독설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수십 인분의 전을 부치며 갈고 닦았던 그 지독한 손맛은 마침내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 만에 남이녀의 반찬 가게는 읍내 사람들은 물론 멀리 서울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흘린 정직한 땀방울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통쾌한 해방감과 벅찬 자부심만이 그녀의 맑은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시고 찬란한 봄날의 풍경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이 바로 그 집의 좁고 습한 뒷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기철의 무자비한 노동지시와 남이녀의 차가운 멸시 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개처럼 일했던 60세 강말순의 몰골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미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백억대 저택에서 최고급 실크 한복을 두르고 떵떵거리던 오만한 여왕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굽은 등과 푹 꺼진 두 볼만이 남루한 옷가지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멍들고 터진 두 손으로는 이제 가벼운 걸레 하나 제대로 짜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강말순이
바닥에 엎어져 헛구역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구둣발 소리를 내며 다가온 나기철의 서늘하고 매서운 시선이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강말순이 앙상한 뒤태를 차갑게 굽어보았습니다. 나기철은 품속에서 얇고 구겨진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어 강말순의 눈앞 흙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듯 툭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더러운 걸레질 멈추고 당장 짐 싸서 이 집구석에서 나가라. 나기철의 얼음장 같은 축출 명령에 강말순의 퀭한 두 눈이 미친 듯이 커지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핏빛 손으로 황급히 봉투를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고작 시외버스 편도 요금인 단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초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나가라니요.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이 집을 쓸고 닦았는데 저 문 밖에는 아직도 제 장기를 노리는 무서운 사채업자 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이 늙고 병든 년을 불쌍히 여겨 이 집 창고 구석에서 죽은 듯이 숨만 쉬게 해주십시오. 강말순이 나기철의 구두코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쏟으며 발악했지만 나기철은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 거친 발길질로 강말순을 가차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년이 내 귀한 딸 자식의 몸과 마음에 새긴 그 지독한 화상 자국에 비하면 지난 몇 달 내년이 겪은 노동은 발톱의 때만도 못한 형벌이다. 내 딸이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를 털어내고 새 인생의 찬란한 봄날을 맞이했는데 어디서 감히 내년에 그 구역질 나는 원수의 상판되기를 이 신성한 집에 계속 두려 하느냐. 당장 내 집에서 꺼져서 내년이 평생 살아왔던 그 썩어 빠진 탐욕의 쓰레기장으로 돌아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뜯어먹히며 살아라. 나기철의 무자비한 호통과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남이녀 역시 바닥에 나뒹구는 전 시어머니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기철은 덜덜 떠는 강말순의 뒷덜미를 거칠게 틀어쥐고 마치 병든 유기견을 내다버리듯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미녀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강말순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나기철은 웅장한 대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강말순을 잇는 힘껏 무참히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쿠당탕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처박힌 강말순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콧대 앞에서 쾅 하는 무겁고 자비 없는 파열음을 내며 영원히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영하의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매서운 초봄의 칼바람이 강말순의 얇고 낡은 옷자락 사이를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길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며 대문의 작은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따뜻한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나기철과 남이녀 부녀가 산더미처럼 쌓인 맛있는 고기 반찬을 가운데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웃음을 터뜨리며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경멸했던 가난한 며느리와 억울한 사돈이 자신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고 가장 눈부신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완벽한 승리의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짐승만도 못한 악마였어. 자신이 돈에 미쳐 저질렀던 오만과 학대가 결국 수백억의 재산도 며느리도 모두 잃게 만들고 자신을 이 차갑고 더러운 길바닥에 굶주린 짐승으로 전락시켰다는 인과응보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서더니
몽둥이를 든 험악한 덩치의 사채업자들이 굶주린 늑대 떼처럼 내려 간말순을 향해 씩씩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강말순, 저 여우 같은 늙은 년 잡아라. 오늘 내년 장기를 다 털어서라도 이자 싹 다 받아낼 테다. 그 지옥의 사자 같은 목소리를 들은 강말순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사채업자들에게 짐승처럼 머리채를 붙잡혀 캄캄하고 냄새나는 뒷골목의 가장 깊은 시궁창 속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헛된 로맨스를 꿈꿨던 오만한 시어머니의 비참하고 구역질 나는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그녀를 영원히 집어삼켰습니다. 반면 굳게 닫힌 웅장한 대문 안쪽의 식탁에서는 남이녀가 아버지 나기철의 밥그릇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듬뿍 올려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맛있는 밥 매일 같이 먹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뭐냐? 귀한 내 새끼. 4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구나.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두 부녀의 얼굴 위로 따뜻한 봄날의 달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40년의 핏빛 원앙과 10년의 끔찍했던 며느리 지옥을 온몸으로 뚫고 나온 부녀 앞에는 이제 과거의 더러운 찌꺼기 하나 없는 완벽하고 찬란한 꽃길만이 영원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잔혹하고도 통쾌한 심판 끝에 가장 무자비하게 악인을 응징하고 벅찬 행복을 쟁취한 이 기막히고 가슴 뻥 뚫리는 궁극의 사이다. 복수국은 이렇게 완벽하고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남기며 그 위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사연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